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이제 정묘호란, 병자호란, 북쪽 오랑캐들의 소란, 반란, 난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도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줬지만 용어 우리는 이렇게 호란이라고 썼습니다만 사실상 전쟁이죠. 정묘년에 일어난, 병자년에 일어난 여진족과의 전쟁입니다. 서인들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쫓아내고 명나라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 된다면서 권력을 장악한 서인들은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게 되는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금과는 국교를 끊어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인조 반정군으로 큰 공을 세웠던 장수 중에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북면을 지키라고 했더니 그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광해군 정권을 엎어버리는데 기여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병조판서 좀 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끌고 와서 광해가 북쪽을 경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서북면의 주력군을 이끌고 그쪽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광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했던 반정군의 핵심이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죠. 그리고 다시 서북면을 지키러 원래대로 돌아가라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이 이괄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인조는 이괄의 반란 때문에 서울까지 도성까지 잃고 도망가는 수모를 겪죠. 그런데 이 이괄의 난이 이제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됐는데 문제는 이 이괄의 잔당들이 갈 곳이 없죠. 도망가면서 후금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후금으로 망명을 해서 이들이 이제 광해군이 억울하게 쫓겨났다. 너희하고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너희 쪽이 호의적이었던 광해군이 억울하게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명나라하고 전쟁을 함에 있어가지고 조선을 확실하게 자신들의 배후인 조선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후금은 이거 웬 기회냐, 조선을 침략할 명분이 없었는데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광해군을 위해서 복수를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조선 침공을 노리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조선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3만 명의 군대로 정묘년에 쳐들어오죠. 정묘호란. 그들이 공격한 실제 이유는 광해군이 때문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이들은 이제 잽싸게 조선으로 밀고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실제 이들이 쳐들어온 이유 중에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얘들이 있죠. 가도라고 하는 섬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 장수 모문용, 얘가 요동을 수복하겠다고 계속 요동 수복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게 후금 입장에서도 영 꺼리낌 합니다.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요동의 배후에 명나라 군대 수만 명이 있다는 건 부담인 거죠. 이들이 이렇게 하도 설치고 다니니까 이들에 대해서 확인도 할 겸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확실하게 좀 혼도 내면서 정리도 할 겸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들의 군대가 밀고 내려오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군대가 적어요. 3만 명이면 많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단기간에 조선을 정복하겠다기보다는 얘들에 대해서 확인도 할 겸 여러 가지 의미를 안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봉수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요 관리긴 하죠. 철산의 용골산성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관군과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분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직 관료죠. 이 사람이 의주에서 의병을 일으키죠. 이렇게 되니까 뒤쪽에서 후금 군대는 가도를 쳐서 모문용의 부대를 격파하고 모문용의 부대는 그 옆에 섬으로 도망가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조선 정부 쪽으로 막 진격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뒤쪽에서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보급로가 차단되게 생긴 거예요. 철산의 정봉주, 의주의 정봉주는 전 의원이죠. 헷갈렸다. 정봉수, 그 다음에 의주의 이립,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급로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고립되게 생겼던 후금은 이제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모문영의 부대를 격파한 것도 있고, 이거 별거 아니네 라는 것도 확인도 했고, 조선과 계속 전쟁할 수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강화를 제의하죠. 우리도 계속 전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금과 화해하고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다시 국교를, 단절했던 국교를 회복하는 거죠. 당연히 형은 후금, 조선은 동생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후금은 더욱더 강성해져서 이제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후금에서 대청제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조선에게 이제 우린 제국이 되었다. 앞으로 군신관계를 맺자. 나는 죽은 너는 신하. 그러자 우리의 죽은 명나라뿐이다 라고 하는 애들은 적합하는 전쟁으로서 청나라의 군신관계국을 거절하는 주장을 하고, 최명길 같은 사람은 안된다, 협상을 하자, 우리가 지금 얘들하고 전쟁할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두 개의 의견이 대립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주전론이 우세하고 청나라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죠. 청나라의 홍타이지, 그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 굉장히 호전적이고, 이 사람이 이제 조선을 확실하게 치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치게 되는 거죠. 이게 병자 전쟁, 병자 호란입니다. 후금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을 해서, 이게 안 좋네, 이렇게 지도를 강화도로 피신을 해가지고 저항을 했었는데, 두 번째도 이제 강화도로 가려고 생각을 하죠, 인조는. 그래서 먼저 후금과 비빙과 그다음에 왕자들을 강화도로 보내고 자신도 쫓아가려고 했으나 기회를 놓쳐버리죠. 청나라 병사들, 후금 병사들이 2번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조선이 좀 안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정묘전쟁 때 인조가 강화도에 가가지고 버텼다라는 걸 안 청나라 군대는 두 번째는 그 길목부터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은 남한산성으로,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가게 됩니다. 남한산성에도 2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군사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고 하다 보니까 오래 버티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45일 정도 저항을 하다가 결국 투항하게 됩니다. 항복하게 되는 거죠. 남한산성에서 인조는 항전, 하지만 결국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309 고두레라고 하는 항복 의식이죠.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바닥에 찢는 겁니다. 3번 절하면 9번 머리를 바닥에 찢게 되겠죠. 이 죄인, 항복의 예를 치르는 죄인이기 때문에 보면 이제 그 인조가 항복하는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 참 너무나 치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항복의 예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 남노한 복장,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임금의 곤룡포를 입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항복 의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저 높은 단위에 자리를 잡은 청태종 누르하치를 향해서 309 고두레를 행하는 인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이러려고 왕했나?
자괴감이 들겠죠. 이렇게 해서 삼전도에 구려 항복을 하고요. 결국 군신관계를 맺습니다. 세자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 왕자들과 척화파 신하들은 이제 청나라에게 끌려서 가고요. 서북지방은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 당시 백성들이 겪었던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드라마의 영화 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끌려가는 모습들이 너무 리얼하게 잘 드러나죠. 이렇게 끌려갔고요. 그리고 해마다 막대한 공물을 바쳐야 했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렇게 오랑캐로 여겼던 여진족에게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충격도 엄청났을 겁니다. 시간이 벌써 10분, 11분이 돼버렸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호란의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